문제부터 내려고 해요. 제가 오늘 어떤 제품을 할지 약간 감이 있으신 한 분은 아시고 아니 두 분은 아시고 한 분은 감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선물을 2개 준비했습니다. 와, 선물까지. 네. 가장 이 제품은 이제 연구 결과 가장 많이 먹는 사람과 가장 적게 먹는 사람을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가장 적게 먹는 사람이 그러니까 가장 많이 먹는 사람이 적게 먹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22%가 낮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먹어야 사망률이 낮은 거예요. 22%. 뭘까요? 많이 먹어요. 뭘까요? 비타민 D.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준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저는 그냥 5분 안에 끝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힌트 엄청 쉬운 건데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살이 빠져요. 하이버진. 네, 하이버진. 뭐라고 하셨어요? 하이버진. 하이버진. 휴가차를 필요한 거. 하나는 제가 나왔으니까 그냥 제가 쓰겠습니다. 와, 이거 뭐예요?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휴가 때 이거 벌레지. 벌레. 와, 벌레죠. 굿 아이가지고. 맞아요. 한 연구에서 이것을 가장 많이 먹는 사람과 가장 적게 먹는 사람 비교해봤을 때 사망률을 22%나 낮출 수 있다고 해요.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게 바로 하이버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똑똑한 소비자들이 선택한 유산화, 많이 팔리는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하이버즈죠. 하이버즈는 영양소가 흡수되는 영양소일까요? 흡수되지 않아요. 흡수되지 않고 그냥 소화 흡수되는 영양소가 아니라 수분을 흡수해서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주고 그리고 변의 양을 늘리고 그 변을 부드럽게 해서 배출하는 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우리의 제2의 뇌가 어딜까요? 장이죠. 그래서 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유산화해서 어디랑 같이 하고 있죠? 백악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훌륭한 회사죠. 제가 그런 자랑을 되게 많이 하는데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니즈들이 더 많기 때문에 모든 네트워크 회사들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다른 회사를 만났는데 다른 회사들도 거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제2의 뇌이기도 하고 또 면역력의 몇 프로를 관장하는 곳이에요? 80%. 80% 60에서 70% 말하는 사람도 있고 80%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면역력 지금 가장 중요한 때잖아요. 그래서 화이버즈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데 그 화이버즈는 식이섬유잖아요. 우리 7대 영양소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배우지 않았지만 그때는 5대 영양소만 배웠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은 7대 영양소를 배우고 있죠. 7대 영양소에 식이섬유와 물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양소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식이섬유는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뭘까요? 물에 녹는 걸까요? 안 녹는 걸까요? 아이고 반응이 없어 오늘. 죄송해요. 성분을 말해야 되는 질문이요. 네. 물에 녹지 않은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는데 불용성 식이섬유는 이 통곡물이나 견과류에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어요. 그런데 변을 크게 이 역할은 변을 크고 부드럽게 해서 배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는 거겠죠. 물에 녹는 식이섬유는 위장에서 음식물을 천천히 소화시켜줌으로 인해서 그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고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게 수용성 식이섬유죠. 그리고 천천히 이게 소화를 시켜주니까 뭐가 좋을까요? 포도당의 흡수를 천천히 하게 해주죠. 그래서 인슐린 분비를 늦춰주겠죠. 그래서 그런 당뇨 있으신 분들이나 당뇨를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부분이 바로 이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 효과 5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식욕 억제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당질 흡수 억제. 되게 어렵죠. 이 당질 흡수 억제는 왜 우리가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그런 빵과 같은 음식물을 어때요? 식이섬유가 굉장히 적죠. 그래서 식이섬유가 적고 우리 몸에 흡수가 빨리 돼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 몸에 빨리 흡수가 되니까
그 빠르게 다량으로 흡수된 그런 포도당은 혈액에 남아서 혈중을 떠돌게 되죠. 그래서 급격히 이 혈당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인슐린 또한 빨리 분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이섬유가 없는 제품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빵이나 뭐 이렇게 밀가루가 들어져 있는 그런 음식에는 식이섬유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빨리 되고 혈당도 올려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식이섬유는 반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은 위장을 통과하면서 물을 흡수를 해요. 그래서 걔가 내가 먹은 거에 20배 이상 팽창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천천히 흡수하게 되고 천천히 이동하게 되면서 소장에서 흡수를 그만큼 천천히 하기 때문에 혈당 역시 천천히 올라가고 인슐린도 적정하게 분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은 어렵겠지만 당질 흡수를 억제한다라는 것은 그 말이에요. 내가 위에서 얘가 20배, 30배 이렇게 팽창이 돼서 크게 됨으로 인해서 천천히 이동을 하게 되고 천천히 이동을 하면서 이 흡수가 천천히 되고 그러면서 혈당이 올라가는 걸 방지를 해주고 그러니까 인슐린이 적정하게 분비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수용성 식이섬유가. 그리고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개선인데요. 제가 처음에는 되게 좀 이렇게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제 개인적으로. 식이섬유가 어떻게 콜레스테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줄까라고 했는데 식이섬유가 적은 고지방이나 고단백을 식사를 하면 소화 흡수를 돕는 담즙산이 분비가 되죠. 그래서 물론 담즙산은 내가 뭘 먹으면 담즙산이 분비가 되기는 해요. 그런데 더 많이 된다라는 거죠. 식이섬유가 부족한 적은 음식을 먹으면. 그런데 이 담즙산의 양이 많아지면 대장 내 세균들이 이를 분해하기 위해서 분해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식이섬유를 대장 내 담즙산을 그런데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그 담즙산을 흡착해서 배설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담즙산의 원료가 되는 것이 바로 콜레스테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흡착해서 배설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이렇게 코팅막을 형성을 해서요. 그 코팅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담즙이 다시 간으로 재흡수되는 것을 막아줘요. 그래서 거의 쓰고 남은 게 95%나 된다고 해요. 근데 그 5%만 쓰여지고 그 95%는 다시 간으로 가서 재흡수가 돼가지고 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음식물로 인해서 콜레스테롤 섭취가 되지만 또 간에서도 콜레스테롤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도 조절을 해야 되지만 간에서 생성이 되는 이 콜레스테롤도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조절도 이 식이섬유를 먹음으로 인해서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 이 에브리데이 오른쪽 하단에 보면 콜레스테롤이란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콜레스테롤은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배출을 통해서만 없어져요. 소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흡착해서 배설하는 음식인 바로 식이섬유를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대장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대장암에 문제가 되는 건 뭘까요? 내가 변이 계속 내 장에 너무 많이 오래 머무르고 거기에서 균이 계속 생기고 그 균이 적게는 이제 용종을 만들고 그 용종이 문제가 돼서 이제 대장암 발병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 또한 변이 빨리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아까 불용성 식이섬유라는 거죠. 그래서 식이섬유는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내 환경을 개선해 준다라고 했는데요. 이 식이섬유가요. 우리 장내에 유익한 균이 뭐예요? 유익균이잖아요. 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게 바로 식이섬유거든요. 그래서 유익균이 식이섬유를 통해서 더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염증이나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성과는 비만이나 대사증후군 위험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 식이섬유가 부족한 고지방 식사는 대장균의 먹이가 되는데 이 대장 점막 세포를 자꾸 자극하게 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하게 됨으로 인해서 대장암 씨앗인 용종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식이섬유는 배변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장내 세균 중에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내 환경에도 개선을 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비 개선 다 아시잖아요. 이 식이섬유 1g을 먹었을 때 변이 얼마나 증가할까요? 1g 먹었을 때 10g 정도 변이 이렇게 증가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그 변에 대한 얘기도 했고 소장에 대한 얘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소장의 그 너비라고 해야 되나요? 폭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검지 손가락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몰려 있죠. 그런데 이 정도의 소장의 길이가 그냥 융털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이 내 손가락 굵기라고 하고 이렇게 융털처럼 수건에 그 융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소장에서 우리 영양소 흡수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만약에 이런 호수라고 가정을 해보면 내가 음식물을 먹었어요. 그래서 분해가 되겠죠. 근데 이 분해된 그 영양소들이 그냥 물도 우리 수도관 보면 몇 년간 쓰면 어때요? 수도관이 녹이 쓰죠. 그리고 왜 보일러도 이렇게 녹슬어가지고 물이 따뜻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뭐 어때요? 그냥 물이다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수도관이 평평하잖아요. 얘처럼 이렇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찌꺼기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네들이 찌꺼기가 모여서 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생기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 소장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음식물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네가 깨끗하게 배출이 되겠냐는 거죠. 근데 식이섬유가 몇 배 팽창이 되는지 20배 이상 팽창이 된대요. 내가 먹은 것보다. 그럼 팽창이 되면 식이섬유가 들어가서 얘를 구석구석 팽창이 되니까 얘 구석구석 이렇게 찌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배출이 되겠죠. 그런데 오래된 거는 오래 걸리겠죠. 한 번에 흡착해서 배설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여기가 찌꺼기가 껴있는데 영양소 흡수가 제대로 될까요?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흡수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장도 내가 여기가 이렇게 매끈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뭉쳐있고 이러면 여기가 배설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거쳐서 여기를 거치는데 여기도 팽창을 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막 잡아줘서 배출을 시키는데 혹시 그리고 이거를 딱딱한 변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쉽게 해결을 할 수 있게 배출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장에 세로토닌 분비되어 있는 거 아시죠? 소장 사실은 변비가 만성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거의 약간 좀 우울감이 있으세요. 그리고 만성 변비 있으신 분들은 어디가 또 안 좋으실까요? 여성분들은 뭐 유방암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대장암이나 이런 쪽에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식이섬유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 제품이 물론 당연히 경쟁력이 있죠. 그렇지만 음식물을 먹을 때도 식이섬유를 좀 고려해서 드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집에 만약에 음식물 쓰레기를 한 일주일 동안 그냥 안 버리고 놔두면 어떨까요? 냄새는 썩어요. 냄새나고 온 집안에 냄새가 배겠죠. 겨울이랑 여름이랑 똑같을까요? 그죠? 시간이 다르겠죠. 겨울에 3일 동안 우리 주방에 음식물이 있는 거랑 여름에 있는 거랑은 다르겠죠. 여름이 더 부패가 많이 돼서 냄새가 심하겠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런데 내 몸은 어때요? 여름이에요? 겨울이에요? 항상 적어도 36.5도 이상은 된다는 거죠. 내 장기는 항상 뜨거우니까. 그러면 부패된 그 물질들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내 몸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모를 두통이라든지 그리고 우울감이라든지 그리고 혈압감에 걸린 환자들을 보면 만성 변비의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식이섬유를 먹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분들이 식이섬유를 먹어야 할까요?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이 먹어야 될까요? 고지혈증 진단을 받은 사람이 먹어야 될까요? 아니면 심장병을 예방하고 싶은 사람이 먹어야 될까요? 다 먹어야 돼요. 네, 다 먹어야 합니다. 내가 음식물을 먹고 배설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먹어야 되는 제품이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이상입니다.